네, 부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복방사수 1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만 전달해드리고 나가 있겠습니다. 한번 부모님 오늘 파이팅 하시고요. 네, 전 나가볼게요. 먼저 알려주기만 해주세요. 안 알려드려요. 가겠습니다. 네, 디프뉴스 24의 임선입니다. 네, 충청 헤럴드의 안성환 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청의 복을 가져오는 복기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좀 제목을 까칠한 인터뷰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컨셉을 좀 진행 방향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오늘 자리는 기자들이 예비 후보님을 초청해서 만든 자리가 아니라 우리 캠프 차원에서 저희들을 초청해서 만든 자리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나머지 후보들께서도 저희들을 초청하신다면 얼마든지 검토해서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전체적인 컨셉이 탈곡기 컨셉입니다. 그래서 과연 국회의원 예비 후보께서 탈탈 털어서 알곡이 더 많이 나올지 국정이가 더 많이 나올지 이것을 충남 도민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미션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체적인 진행이 총 5개 장르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좀 순발력 테스트로 해서 OX 퀴즈가 진행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OX 퀴즈에 대한 보충 질문 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예비부의 삶의 궤적과 정치, 현실 정치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도지사 경선 상황에 대한 질문이 집중되겠고, 다섯 번째는 도정 수행 능력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후보님 그 말씀이 지나치게 길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자기 자랑만 한다고 할 때는 레드 카드나 옐로 카드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기자들 용어로 좀 속된 표현이긴 합니다만 야마가 있는 말씀하신다면 그린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우리가 이런 판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질문지 한 장 없이 완전 날로 탈곡기라고 이런 당황스러운 이거 자폭하는 거 아닌가. 라이브 된다 그랬죠 현재. 야 걱정입니다만 한번 털려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얼마나 자신이 있으셔서 그런지 기자들한테 검증을 해봐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도발을 하셨는데 기자들 항상 그런 걸 좀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살살 풀어드리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순서로 순발력 테스트 OX 퀴즈가 있습니다. 후보님 그 앞에 OX 카드가 있잖아요. 네. 솔직히 정치 말고 특별히 자신 있는 일이 없다. 잘못 들었어. 잘못 들었어. 네. 네. 두 번째, 현직 시장이 아니었다면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 현직 시장 시절 나를 너무도 힘들게 만든 공무원이 있었다. 나 때문에 눈물 흘린 이성 친구가 5명은 넘는다. 네. 다시 태어난다면 다른 여성과도 한번 결혼해보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한 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나중에 또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중 내가 제일 잘생겼다. 만약 내가 출마하지 않았더라면 돕고 싶은 충남도지사 후보가 있다. 글쎄요, 이건 시간합니다. 시간 초과합니다. 네. 야 이건 초과. 네. 기권한 것으로. 기권이 났습니다. 예. 현재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경선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 지금 순발력 테스트 했는데 2개 정도 질문 좀 애매하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좀 이따 이제 보충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듣겠는데요. 우리 기자님도 다시 한번 보충 질문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요, 필요할 때는 그 카드를 들으셔도 되는데요. 그냥 제가 먼저 드릴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잘생겼다는 표현은 좀 약간 나머지 분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 기분 나쁘신 거는 상관없고 저만 기분 좋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네. 그 정치 말고 특별히 자신 있는 일이 없다 했을 때 오를 들었다가 잘못 드셨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뭐가?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사회 운동을 한다든지 하면 더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아니라 시민사회 그렇죠. 운동. 오히려 더 전혀 개인적인 이득 없이 정치는 개인의 당선과 또 정당의 그 정권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시민사회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때때로 손가락질을 받지만 자기의 소신과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활동을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은 오히려 정치보다 더 자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뭐 현직 시장이 아니었다면 두 번째요.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도 오를 드셨는데요. 네. 누구였는지 밝혀주세요. 아침부터 술 취가지고 와가지고 뭐 민원이 어쩌니 저쩌니 하시는 분 계시고 단골 손님들이 계세요. 정말 시장. 정말 너무하신 그런 분들이 반복적으로 좀 계신데 몇 분 계셨습니다. 몇 분. 실제로 때리지는 않으셨죠? 아니 못 때리죠. 큰일 나죠.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네. 예, 다음 질문은 삶의 궤적과 현실 정치에 대한 질문인데요. 안성홍 기자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제 지지자분들과 영화 1987을 관람한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 세 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대학교 재학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하셨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조금 소회를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야, 굉장히 긴데 제가 그러면 컴팩트하게, 예. 86년도에 대학을 갔는데 예. 전두환 정권이 87년까지 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암흑기. 하지만 투쟁의 분위기는 이제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는 분위기는 높아지는 이런 시점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와 독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80년도에 그 수많은 우리 시민들이 우리 공권력의 이름으로 학살당하는 그런 현장을 1987 영화에서 본 것처럼 몰래 비디오와 사진을 보면서 분노를 했죠. 그래서 당연히 민주화 운동의 현장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설령 현장에 무서워서 못 나온다 할지라도 당시에 그 시위를 하거나 해서 잡혀가면 집안 망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피해와 가족의 피해가 무서워서 못 나왔던 많은 동료들도 저는 박수를 치고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결국 87년 현장을 보면 넥타이 부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학생 형들이 예비군 복을 입고 나와요. 군대 갔다 오면 철들다고 하는데 그 철든 형들이 와서 예비군 복을 입고 나와서 그 민주화 시위 현장에 참여하고 했었기 때문에 저는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자그만 양식이라도 가졌던 청년 대학생들은 모두 다 현장에 나오지 않았나. 그 과정에서 저도 그 중에 한 시대 정신에 함께 했던 청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나치게 민주화 운동 경험을 내세울 경우에 본선에서는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보수 지역에 대한 뭐 외연 확장의 한계가 있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가 바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면서부터이기 때문에 저는 저의 출발점을 돌아보는 거지 제 민주화 운동의 경력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평범한 대학생으로서 살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정치까지 왔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 경력을 팔아먹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사상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어르신의 말에 저희 아버지는 6.25 때 총 맞으셨어요. 지금도 그 부상병의 고통을 안고 병소에 계신데 여기 총 맞은 분 계시면 나와 보십시오. 저희 아버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청년 시절에 대한민국 청년으로서의 역할을 했고 저는 민주주의가 사라진 대한민국에서 그 시대 청년에 맞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분들의 생각과 당시의 민주화 운동이 결코 반대편에 있지 않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양해를 구할 겁니다. 2004년에 이제 17대 총선에서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셨는데 이제 바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를 하셨어요. 중도에서. 일부 네티즌들은 여전히 이제 이를 갖고선 어떤 그 후보님의 도덕성의 부분에 대한 문제로 삼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었던 그 검찰 그 사법기관에 의해서 사실 그 축구로 치면 파울 정도 되는 건데 레드카드 나온 거다라고들 생각하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는데요. 그래도 저는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100번 저에게 그 잘못을 꾸짖으면 어쨌든지 간에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저의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 그런 폐를 끼친 것에 대해서 더 반성하고 그 반성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저는 100번 꾸짖으시면 100번 다 잘못을 말씀드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다음 이미성 기자님 계속해 주시죠. 네네. 어쨌든 그래서 아산시장 선거를 통해서 2010년도에 재기에 성공하셨는데요.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관운이 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관운이 글쎄요. 저는 당락 따지지 않고 도전했어요. 2004년도 총선은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 당선 지키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정치가 저 개인의 정치의 출발이 됐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현실 정치인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때 또한 멋진 2등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역감정, 충청도의 지역감정을 없애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지역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몇 차례 낙선을 무릅쓰고 도전했잖아요. 저는 충청도에서도 당시에 그 삼김 중에 JP가 있었잖아요. 그 아성을 깨트리는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나섰어요. 2010년 도전 또한 마찬가지예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실패한 대통령으로서 지지율 15%도 안 되는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무리하셨는데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제가 국회의원을 할 때 아산시 의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와 같은 정당 소속에. 노무현 대통령도 거의 흡사했어요. 여소야대였죠. 그리고 서울시장 이명박 씨였죠. 각 지역의 기초의원, 광역의원, 광역단체장, 또 기초단체장 모두가 다 노무현 대통령과는 반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분들이 계속해서 물어뜯고 끌어내리기 위해서 노력한 거죠.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결국은 정치 보복에 의해서 돌아가시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2010년도 결국은 땅을 갈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여의도 정치도 공중에 뜬 허상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했어요.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가 당선보단 시대적 대의를 실현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2010년도에도 결국은 쟁기지를 통해서 아산의 새 땅, 새로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설령 제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경쟁력 있는 그 득표를 하고 그를 통해서 아산시에 저와 같은 정당 소속의 의원들이 원내 진출을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값진 희생이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했는데 그것 또한 저는 우리 아산 시민께서 봐주셨다라고 봐요. 복귀왕 너의 개인이 아니라 너의 정치는 시대 정신과 함께 하고 있구나 라고 저는 읽어주시고 표를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운이다 라고 생각하면 시대 정신을 따르는 것이 관운을 타는 거다. 너무 길다는 네. 그럼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재선까지 하셨는데요. 그때도 말씀하셨처럼 옆 동네에 누가 적인지는 잘 모르신다 이런 것처럼 아산 시장 지내셨음에도 내세울 만한 큰 성과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에 대해서는 좀. 그건 제가 서운하죠. 제가 몹시 서운하죠.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에 하나가 100원 택시인데 100원 택시 아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형 실개천 살리기 우리 아산에서부터 시작돼서 세계의 자랑거리가 됐었어요. 그리고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건축 양식을 새롭게 만드는 것. 온양육동 주민센터 그리고 지금 중앙도서관 이런 것들이 다 친환경 패시브하우스라고 하는데 최소한의 에너지로 겨울에는 따뜻하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활용하면서 동시에 이 건축 기법을 그렇게 만드는 건데 그런 것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 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이 전국에 공전의 히트를 치고 했는데 성과가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성과들이 보일 겁니다. 제가 임기 동안 그럼 아산시는 그 복지만 하고 성장을 안 했냐? 인구가 5만 5천여 정도가 늘어났어요. 5만 5천여 성장하는 동안 도로가 뚫어지고 기업체가 들어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물어봐도 자신 있는 성과들 다 내세울 수 있어요. 그 창녀촌
없앴습니다. 사실상. 장님만 말씀하시는 그 장리마을, 뭐 성매매 집장촌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 그런 것들은 사실 결단 아니면 못 하거든요. 잠깐만요. 그 네. 포지션 변경을 요청했을 수도 있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요청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일 제가 고민스러웠던 부분이에요. 저는 개인의 이익보다 공적인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당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데 금년도 민선 7기는 분권 시대를 열어나가야 되고 분권 시대에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은 복귀왕이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도전을 하고 있는데 당의 입장에서 볼 때 확실하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보궐선거에 나가야 된다. 이건 뭐 사실 가상의 그 질문인데 그랬으면 저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을 겁니다. 더 질문하고 싶지만 추가적인 질문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도지사 경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질문 제가 먼저 하겠는데요. 먼저 워낙 상대 후보들에 대한 장점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점을 좀 중심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방 행정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릅니다. 의원하고 달라요. 저도 뭐 짧지만 의원 생활을 해봤지 않습니까? 이 종합 행정을 정말 세세하게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것부터 지방세 체납 때문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제설 작업이 안 돼서 아침마다 눈 오는 날은 오늘은 얼마나 또 항의 전화가 올까 이런 걱정들 그분들은 사실 해본 경험이 없으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공통의 그분들의 약점이 있으신 것이고 저는 지금과 같은 정당 지지도나 이런 것들을 6월 13일까지 유지한다라고 하면 우리 당의 승리가 사실상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보는데 상대당에서 어떤 것을 선거 전략으로 쓸까요? 저는 네거티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약점을 끊임없이 잡아서 없는 약점까지 만들어서 할 텐데 우리 내부에서 경선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박수현 후보의 정치 경력 자체가 좀 애매모호하다 잘 모르겠다. 언론에 나온 것과 본인이 쓴 책이 내용이 다르다. 그러면 왜 다른지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생활에서 글쎄 우리 충남 도당에서 사생활 이야기했는데 우리 당 후보들 중에서 사생활에 문제가 있는 후보가 있으면 걸러지야지요. 당연히. 근데 그것을 문제 삼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가장 결정적인 검증을 하지 말자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정책 가지고 전문가 토론을 하는 자리가 도지사 경선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미성 기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의 연장선상인데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내부 뭐 격화된다 아니면 뭐 서로 제살 깎아먹기다 해서 혹시 역풍이 되거나 이런 건 좀 되지 않을까 걱정은 없어요? 저는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서로가 철저하게 검증할 것 다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과정에서 생긴 맷집으로 본선에서 이기는 거고 그 경선 과정에서 안타깝게 바라봤던 우리 지지자가 후유 한숨을 쉬면서 그래 멋있다 멋지게 싸우고 멋지게 하나가 되는구나 라는 것이 흥행이지 서로 이런 부분은 상대방이 알면 안 되는 약점인데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거를 다 압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기자님들도 서로 봐주는 경선 하는 건지 결과가 뻔히 보이는 경선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선을 하면 오히려 참패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검증을 하는 것이 경선에서의 필수 코스예요. 필수 코스로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경선하지 말자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선 룰이랑 일정 있잖아요. 이런 거 향후 그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적용되거나 좀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신지. 현재는 중앙당에서 그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하고 맨 마지막에 뭐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은 이제 후보들끼리 서로 룰 미팅을 좀 하고 할 텐데 기본은 우리가 온라인 투표가 사실상 경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도민과 우리 권리당원들, 우리 당원들에게 알 수 있는 과정, 누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15개 시군의 순회 토론, 그리고 천안
아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좀 많기 때문에 두세 번 나누어서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천안은 가불병 한 번씩 해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그 순회 토론회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각 후보가 어떤 약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강점이 있는지 어떤 정책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충분히 알 수 있는 자항을 제공하면서 진행된다면 저는 우리 경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랑 같이 또 얘기하면서 상충될 수 있는데 한병도 정무수석이랑 매우 가깝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인연이신지 그리고 또 원래 이제 질문에는 왜 그런 마케팅을 안 하냐라는 이제 질문이 있었지만 지금 전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인연이신지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면 89년도에 그 전대 의장을 했고 임종석 실장이 정말 인기 있었죠. 잘생겨서 저보다 좀 낫나?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 한병도 지금 정무수석은 원광대 총학생이잖아. 그러면서 이제 89년도부터의 인연이 그 이후로도 쭉 이어져 왔는데 왜 마케팅을 안 하냐? 안 하는 게 당연하죠. 그들은 공직자입니다. 그리고 참모예요. 참모는 자기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양정철 씨 아시죠? 삼철 중에 하나 이번에 뭐 출판 기념회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왜 문재인이냐라고 했을 때 문재인은 당시에 민정수석하고 비서실장하고 하면서 공직에 있을 때는 친구 모임에도 안 나갔다. 사적인 모임에 일체 나가지 않았다. 아, 이분이야말로 대통령을 할 수 있는 분이구나라고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참모는 그래야 됩니다. 참모는 자기 정치를 하면 안 되고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제 친구들이 비서실장으로서 정무수석으로서 일을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자기 정치할 때 그때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하는 것이지 제가 여기서 임종석 제 친구예요, 한병도 친구예요 이렇게 하는 것 저는 그 친구들한테 제가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였을 때 참모였을 때 보여준 그런 모습 저는 그 모습을 지금 임종석 실장과 한병도 수석이 보여주고 있어서 정말 좋고 자랑스러운 제 친구고 저는 제 정치에 제 선거에 그 친구들을 써먹을 생각 요만큼도 없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도정 수행 능력 마지막 장면인데요. 별로 재미없는데 질문이 안 센데. 네. 예, 계속해 주시죠. 예. 이제 유일하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재선 경험을 갖고 계세요. 3명의 후보분 중에서. 그게 장점이긴 하지만 이제 거꾸로는 역동성 있는 도정에는 한계가 있다. 구체적인 성과들을 내야 되는데 구체적인 성과는 도의 이름으로 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100% 실패합니다. 시군의 이름으로 성과가 나와야 되고 시군에서 성과를 내야 돼요. 복귀왕이 끌고 가는 도정에서 이런 성과를 내고 싶지만 그 성과가 아산시에서 천안시에서 나지 않으면 그 도정은 실패한 겁니다. 저는 구체성, 역동성 이것이 저는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복귀왕이 이끌어가는 도정은 가장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도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기대를 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 도청 공무원분들 좀 피곤하실 겁니다. 어려우실 것이고 왜냐하면 저는 알기 때문에 왜 도가 시군에 대해서 갑질을 하면 안 되는지 이러이러한 권한들을 왜 안 내려주고 있는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과감히 저는 임기 초기부터 손을 댈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만이 손을 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도청 공무원분들은 이 발언을 어떻게 생각할지 좀 대신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만큼 넘겨주는 만큼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또 이양받아서 새로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좀 더 광역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재편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일이 바로 민선 7기 충남도지사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잘 짜져야 분권 대한민국의 기틀이 잘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분권 대한민국의 기틀이 미래 대한민국의 운영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복귀왕이 준비된 도지사 아닌가라고 저는 감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그 후보님 말씀하실 때 뭐 천안하산 얘기하고 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기지만 후보님도 캠프도 다 천안하산 뭐 천안이고 그래서 충남을 얘기할 때 보면 서북부 그쪽 벨트만 좀 많이 거론이 되고 나머지 지역은 거의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 보관도 한번 좀 있으시면. 송악이라고 하는 면인데 그 여러 가지 좋은 자연 환경과 또 좋은 학부모들이 그 마을 공동체 교육에 참여하고 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보고 다른 면에서도 벤치마킹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례들을 그 퍼뜨려 나가면 현재 김지철 교육감께서도 그 마을 공동체 그 교육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것이 마을 혁신 교육인데 지역 혁신 교육인데 그런 사업들을 함께 해 가면서 동시에 마을에 살아도 농촌 마을에 살아도 불편함이 적어질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배려 그리고 그런 마을에 사는 곳에 대한 어떠한 뭐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얼마든지 마을 소멸의 속도를 줄이거나 혹은 청년들이 귀농은 아닐지라도 귀촌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정책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내가 정말 지금은 어려웠는데 이러이러한 정책들을 보내 아직 농업을 지키고 있는 것이 잘 됐구나 라는 생각 가질 수 있도록 100원 택시로 오지마을의 교통혁신을 만들어낸 것처럼 충청남도의 농촌 살리기 정책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안을 제가 할 생각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구상이 됐다는 말씀이죠? 예, 어느 정도의 구상이 되어 있고요. 그것은 가까운 시간에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중 해저터널 공약이요. 그거는 실현 가능한 거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 먼저 하셨는데 그거 가지고 자꾸 시비가 붙잖아요. 뭐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거냐. 도지사 혼자는 못하죠. 지금 천안시장이 그 공약한 동서횡단철도 그 천안시장이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국가사업이지 않습니까? 국가사업으로 채택하게끔 만들겠다라는 비전 제시인 것이고 그 비전 제시가 구체적이거나 혹은 효율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될 때는 이것이 사업으로 채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 국가 사업으로 채택돼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채택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이지 이것을 도지사의 힘으로 돈만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면 몇 가지 공약 못합니다. 다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 준비된 질문은 정리가 됐고요. 지금 시장이 너무 자신만만하게 이거 뭐 탈곡기라더니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약간 그런 눈치를 자꾸 주시는데 상당히 좀 옐로 카드 드릴까 하다가 참았는데요. 질문 보충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뭐 얘기랑 좀 비슷하긴 한데 그 다른 두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중앙 정치에서 무대에서 이제 그 경험을 쌓고 왔는데 상대적으로 좀 중앙 정치와의 그 교감이 적은 거 아니냐. 흔히 말하면 뭐 국비를 확보를 한다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굵직굵직한 사업을 관철시킬 때 영향력이 적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권 시대에는 얻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분권 시대에 대한 이해가 적을 때 중앙에서부터 가져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지 권한이 지방으로 최대한 이양이 되고 꼭 중앙에서 가져서 컨트롤해야 되는 이러한 분야들만 중앙에 남겨두는 것이 저는 그 분권 시대에 맞는 행정이다, 권한 배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최대한 자율적으로 그 재정 배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지방에 주어질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3 혹은 6대4까지 그 확대시키겠다라는 말씀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분권 시대의 틀을 잡는 것이 도지사의 몫이지 국비 따오는 옛날처럼 분권 시대가 열리기 전인 중앙 집권 시대에 익숙했던 그런 도지사의 몫은 저는 민선 7기에 필요한 몫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일 또한 저는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준비된 질문은 다 했고요. 우리 시장이 한 2분 정도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장을 많이 하고 왔는데
현장에서 몇 가지 뭐 이렇게 주셔서 이것 이외에 또 있나 그랬더니 뭐 이 정도 검증이면 지금 뭐 레드카드를 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 충남 도민께서 야,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자랑스러울 만한 우리 대표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뛸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복귀왕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많이 꾸짖어 주십시오. 그 부족한 면을 채우기 위해서 더 노력할 겁니다. 걱정하시는 경선이 과열돼서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에 대해서는 저는 붙들어 매 놓으셔도 되지 않겠는가. 복귀왕이 그 경선 과정에서 우리 당원과 유권자 여러분께서 복귀왕이 아닌 다른 분을 뽑아주시면 저는 당연히 승복하고 그 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다른 저와 경쟁하고 있는 분들 또한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봐주기 경선 안 할 겁니다. 저의 강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에 대해서 저는 우리 주권자를 대신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경선을 했고 여기에서 이긴 사람은 본선에 가서 당연히 이기겠구나 라는 안심을 우리 당원과 우리 주권자들께서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저 이거 진행상 좀 제가 질문을 좀 예, 하셔도 됩니다. 예, 예. 아까 너무 이게 질문이 이렇게 말랑말랑하다고 계속 하셔가지고 아이고 그렇진 않고 끝나가는 마당에 그 제가 가벼운 질문 하나랑 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질문 하나가 좀 이제 정치적인 질문 이게 두 개 드릴게요. 그 아까 처음에 OX 퀴즈에서 나왔을 때그 다시 태어나면은 다른 여성과 결혼하고 싶다 했을 때 의외로 오를 드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그냥 간 가고 넘어갔는데 어쨌든 벌금 없는 자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와 혹시 뭐 그렇게 이게 사모님과도 교감이 되는 답변이신지. 우선은 아까 질문 내용이 정확하게 다시 읽어드릴까요? 해보고 싶다라는 거였지 아. 하고 싶다라는 게 아니었어요.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보고 싶다. 그게 무슨 차이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 마음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 저는 아닙니다. 레드카드 하나 쭉 이걸로 들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없는 거는 뭐 거짓말, 남녀 모두에게 거짓말일 텐데 다시 하겠느냐라는 질문에는 저는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워낙 잘못해서 다음 생에 태어나면 정치 안 하고 정말 잘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에서 다시 하겠다 이런 답을 드릴 텐데 저는 저희 그 아내한테 워낙 잘못해서 정치하는 남자와 결혼한 여자가 얼마나 힘든지 좀 말씀드리면 2004년도 선거 때 그 정동영 당시 당 대표가 노인 폄하 발언. 예. 근데 폄하 발언이 아닌데 폄하 발언이라고 왜곡한 거죠. 그렇게 내용으로 보면 그러고. 그때 그 한 60쯤 된 그 어른이 낮술을 드시고 저희 아내가 명함을 드리니까 확 밀쳐서 넘어져서 까지고 그리고 와서 와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저희 캠프에서는 가뜩이나 그 발언 때문에 막 당 지지도 흔들리고 그러는 반인데 조용히 하자라는 그런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결국은 저희 아내는 위로받을 때가 저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도 그 밖으로 다니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건장한 그 60대쯤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옆에 못 가요. 혼자서. 이번 선거를 하면서도 그런 자리에 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무서워하고 갔다 온 저녁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정말 나쁜 남편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한 저희 그 아내한테 다음 생에 결혼하면 거꾸로 제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상해주는 남편이고 싶다 이런 말씀 드렸던 거고 엊그제 우리 애가 다른 지역에 가서 명함을 돌리는데 아이들이 돌릴 때는 아버지 욕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연전해서. 예. 그리고 경선 승복은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면 원한다면 당연히 공동선대위원장 맡아서 제가
열심히 뛰어야죠. 당선을 위해서. 제가 많이 괴롭혔는데요. 끄떡없이 대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당선을 위해서 뛰어야죠. 그게 원팀이에요. 원팀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봐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검증해가면서 서로의 맷집을 기르고 이 경선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정책 분야가 있으면 정책 분야에 대해서 더 가다듬고 또 부족한 그 나의 그 삶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고백하고 이것을 보고 우리 후배들이 대표의 삶을 살려면 정말 어렵구나. 이러이러한 잘못들도 지적을 받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교훈으로 남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경선 과정을 통해서 선출된 대표에게 저는 제가 그 대표가 되면 나머지 두 분께도 저는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맡아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릴 것이고 제가 지면 당연히 이긴 분의 그 당선을 위해서 분골쇄신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원팀의 자세가 저는 이미 돼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리해도 될까요? 예. 1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긴 시간인데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목표를 했던 것이 안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본 예비 후보님의 장점 그리고 약점은 별로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보셨을 것 같고요. 긴 시간 감사드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좋은 우리 그 충남을 위한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같이 인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주시고.